주문이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이제 우리 딱 10일 남았습니다. 마음이 진짜 두근두근하죠. 국가직 구급 올해 출제가 되었던 2025년 국가직 구급과 작년 24년도에 출제가 되었던 지방직 구급 이렇게 두 개의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어떤 걸 먼저 봐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일단 그래도 지방직이니까 작년 지방직을 가장 마지막에 보고 올해 국가직이 조금 더 쉬웠거든요. 올해 국가직을 이번에 봐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겐 조금 익숙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사실 허점이 제일 많을 수 있습니다. 여기 국가직 구급 문제 하루에 4문제씩 총 5일 동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5년 국가직 구급 이거를 10일부터 5일째까지 6일째까지 풀어보고요. 5일부터 1일까지는 작년 지방직 구급 이렇게 해서 날짜를 딱 보게 될 거예요. 벌써 시험이 여러분 다음 주입니다. 정말 마음이 굉장히 무겁겠지만 정말 매일매일 가벼운 느낌으로 공부하면서 우리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잘해주면 되니까 힘내서 잘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25년 국가직 구급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정부 실패의 원인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나와 있죠. 정부 실패의 원인 비공식적인 목표가 공식적인 목표를 대체하는 현상. 관료 자신이 개인적인 이익이나 소속 기관의 이익을 사회적 목표보다 우선 고려했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목표, 조직 내부 목표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 이건 누가 봐도요. 네, 바로 내부성의 문제입니다. 니스카넨의 관료 예산 극대화 가설 얘기해도 되고요. 내부성 문제 얘기해도 되고요. 파생적인 내부 효과는 정부의 어떠한 정부 정책이 또는 규제가 실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X의 비효율은 이상하게 정부 조직이 생산을 하게 되면 경쟁이 제한되어서 오히려 과다한 생산이 이루어지는 현상. 권력의 편제는 정부가 규제 같은 것들을 해서 지대가 발생을 하면 특정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자, 문제의 정답은 4번이고요. 자, 2번 봅시다. 자, 신행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미국의 시민운동, 시민권운동, 빈곤 문제에 대응해서 행정이 그 당시 실질적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통해 신행정론 이론이 대두가 되었고요. 맞습니다. 논리실증주의나 행태주의는 신행론전 이전에 신행정론 이전에 등장했던 행태주의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논리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계승했다. 오히려 이것들을 비판하면서 신행정론 운동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 틀린 선지가 되고요. 행정 능률주의에서 탈피해서 적실성, 사회적 형평성 이러한 가치들을 중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능률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과학적 관리론, 초기 고전적 행정학 시기부터 워낙 강조가 되었었던 논리들이고요. 이런 논리들이 가치를 좀 덜 지향하는 사실지향의 행정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적실성이나 사회적 형평성과 같은 가치지향적인 행정론이 1970년대 신행정론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3번 맞는 선지고요. 4번 정치와 행정의 긴밀한 관계를 주장했죠. 그래서 행정의 가치 판단 능력을 연구해야 한다라고 본 걸 보니까 정치와 행정의 이론론적 관점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3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정책 의제 설정 모형입니다. 자, 외부 주도형에서는 사회 문제가 공중 의제를 거쳐서 공식적인 의제로 전환된다. 그래서 이익 집단들이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죠. 외부에서 주도되는 선진국형 모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동원형은 보통 개발도상국에서 정부가 공식적인 의제를 채택을 먼저 하고 행정 피해를 통해서 공중 의제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고요. 내부 접근형은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정말 엘리트 계급들.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 중심 모형이었습니다. 정부 내부자가 추진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집단이 의제를 설정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어서요. 3번 맞고요. 4번입니다. 공고화 모형은 대중의 지지가 이미 높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쐐기를 박아주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공고화 모형 혹은 굳히기 모형 요거에 틀린 선지가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대중의 지지가 이미 높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요. 요거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요것도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3번의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플랭클린이 제시했었던 경쟁적 규제 정책. 너무
전형적인 예시, 특정 기업에게 특정 노선의 항공 운항권을 부여한 것, 경쟁을 제한하는 경쟁적 규제에 해당하고요. 공공요금을 책정하거나 또는 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등의 제한을 하거나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는 사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진행하게 되는 규제, 사회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보호적 규제, 사회적 규제와 그 특성이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맞는 선지는 1번 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25년 국가직 문제 풀어봤는데 어떠셨나요? 25년 국가직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앞장은 좀 전체적으로 쉬워서 문제를 수월하게 풀었던 경험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 파트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또 문제를 풀다 보면 긴장해서 본래의 실력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항상 본인이 국가직 시험 봤을 때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같은 종류의 실수를 이번 지방직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